와서 여기서 뒤에서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예, 마님께 카톡으로 전송을 했어요. 이 인간이 새벽에 어디로 갔나. 혹시 물론 어제 저녁에 미리 말씀은 드렸지만 혹시 깨어나고 나서 이렇게 아침에 이 인간이 어디로 갔나라고 되게 갈까봐 그랬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토요일 아침 7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다라고 이제 물론 근데 사실은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강경 대표님하고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참 느낀 게 이 모임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10년간 이렇게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을 그냥 나비의 꿈이라고 잡아봤어요.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은 다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없는 사람도 책을 읽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이루고 싶은 꿈을 책 속에서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마다 왜 그 장자의 호전모,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그 책을 쓴 화자의 삶을 살게 되고 책 속 주인공의 어떤 그 감정을 내가 느끼고 책 속 주인공이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사실 드라마 PD로 일을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중고등학교 진로 특강을 많이 가는데요. 가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PD님은 언제서부터 드라마 PD가 꿈이었나요? 제가 얘기를 하죠. 나는 드라마 PD가 꿈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드라마 PD가 꿈이었으면 내가 이과는 왜 가고, 공대는 왜 가고, 영업사원은 왜 하고, 외대 통역대학원은 왜 갔겠냐. 제가 사실 제일 그 PD로 일하면서 나는 도대체 통역대학원은 왜 나왔을까라고. 여러분 통역대학원이요 사실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나오기도 정말 힘든 데거든요. 근데 전 거기서 정말 2년 동안 미친듯이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 PD나 예능 PD로 한 20년을 살면서 제가 현장에서 쓰는 영어는 오케이 하고 NG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 어쩌다 드라마 PD가 됐을까? 여러분 드라마 PD에게 딱 하나 필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극 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감정과 이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나는 나비의 꿈,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공대생이지만, 지금 나는 영업사원이지만, 지금 나는 통역사지만 책을 읽는 나는 책을 통해서 꿈을 발견하고 언젠가 나는 책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기예요.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통해 독서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1996년도에 MBC PD로 입사를 했습니다. PD가 돼서 처음 만든 게 이 논스톱이라고 하는 시트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겠어요, 그죠? 저는 캐스팅할 때 당대 최고의 톱스타를 캐스팅하는 그런 PD가 되고 싶었어요. PD로서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톱스타인 정우성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 제2의 정우성이 될 신인을 찾아서 그 친구를 키우는 게 너의 역할이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0여 명의 남자 신인들 프로필을 뒤지고 20명을 불러서 오디션을 봐서 뽑았던 게 조인성이었어요. 스톱에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배우로서 이제 이름을 떨치면서 비열한 거리로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때 조인성 씨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저를 신인으로 데뷔시켜 주시고 키워주신 덕에 제가 영화에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막 그러길래 제가 이 신인을 스타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인을 스타로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스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드라마 PD들이 항상 하는 그 착각이 뭐냐면은 신인을 불러놓고 얘를 신인 취급합니다. 보통 신인은 아무래도 이제 연기 경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때마다 윽박 지르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자식아! 봤을 텐데 지금 어딜 보는 거야? 야, 임마! 키라이트가 이쪽이잖아! 제가 조인성을 왜 캐스팅했나요? 얘를 무명의 신인이라고 캐스팅한 게 아니잖아요. 5년 후, 10년 후 얘는 제2의 정우성이 될 친구라 생각하고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얘를 정우성으로 대접을 해줘야죠. 지금 이 순간 나는 얘를, 그러니까 나는 신인을 캐스팅해서 신인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스타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 뭐냐면 매일매일 시청자와 만나는 겁니다.
이 1일 시트콤에서 나온 그 청춘 스타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매일 방송을 했던 겁니다. 월화수목금 매일 방송을 하고요. 심지어 그 중에 제일 재밌는 편을 2편, 3편 골라가지고 일요일 날 재방까지 해요. 스페셜 재방까지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시청자로서는 매일 만나기 때문에 친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 연기자로서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스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리액션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청춘 시트콤 연출을 하다 보면 가끔 시청자 게시판에 그런 의견이 올라와요. 시트콤 이렇게 보다 보면 왜 그 배경에 이렇게 방청객들 웃음소리 있잖아요. 아 하고 웃는데 때로는 별로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 장면에서 막 과도하게 막 하하하 막 그러면서 되게 거슬린다. 그 웃음소리 좀 빼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시청자 의견이 올라오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있죠. 정말 미안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당신들으라고 내가 넣는 게 아닌데 전 누구들이라 넣냐면은 배우들 보라고 넣는 겁니다. 제가 이를테면 이제 왜 그 코믹 연기라는 게 신인들에겐 사실은 좀 어려운 연기예요. 근데 양동근 같은 친구 이제 막 그러죠. 딱 걸려서 한적사 막 이러면서 끝나고 이제 컷 하면은 근데 감독님 너무 민망한데 이거 안 웃기는 것 같은데요. 그냥 왜 재밌어 웃긴데 왜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청객 모아놓고 이렇게 웃음 더빙 했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좀 썰렁해서. 그럼 제가 편집할 때 오디오로 깝니다. 웃음소리를 오디오로 깔고요. 그럼 이제 그 배우가 이제 자기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나 저 장면에서 저 코믹 얘기 저 되게 어색했는데 나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 웃어요. 나는 되게 뻘쭘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재밌나 보네. 그다음부터 자신감을 가져요. 신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더 신이 나서 그걸 하는 거죠. 제가 위즈덤 하우스와 제가 책을 3권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책 한 권 외워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나오게 될 여행 이야기까지 3권을 이제 한꺼번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도 와가지고 부인 나 세상에 그때 제가 완전 무명의 저자였던 시절이었거든요. 영화책 한 권 외워봤니? 나오기 전이니까 나 세상에 내가 위즈덤 하우스랑 3권을 시리즈로 계약을 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딱 그런 거야. 위즈덤 하우스 되게 좋은 출판사인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거기랑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왜 당신이랑 계약을 했어? 난 한 번도 당신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한 거야. 진짜 그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상처였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를 갈고 책을 썼어요. 정말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출판사 편집자를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당신이 글을 잘 쓴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고. 나는 그러면 실제로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쓴 책이 잘 안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책을 잘 쓰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이제 편집자한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봤더니 그 편집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PD님 일단 책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 좋은 글귀가 있으면 필사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2015년 가을의 일이었고요. 제가 작정하고 2016년 한 해 동안 책을 읽습니다. 제가 2016년 제가 이제 이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라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가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2016 독서일기라 그래서 책을 한 권 읽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글귀가 있으면 필사를 하고 리뷰를 올리면서 번호를 달았거든요. 그게 2016년 12월 31일 날 몇 번까지 갔냐면 250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250권의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이 글귀를 제가 올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낸 책이 영어책 한 권 내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얘기 뭐냐면은 사실은 이 마님을 한번 쉽게 해서 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은 리액션을 사실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뭘 한다고 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군가가 뭔가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좋은 리액션으로 응원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인을 특히나 기죽어 있는 신인들을 키울 때는 리액션으로 응원하는 게 좋은 자세이죠. 6점이 올라갔지. 바로 이때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 바로 이제 망했어요. 제가 2012년 그 MBC 노조 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170일 파업할 때 그때 이제 그 삭발 투쟁, 단식 투쟁, 뭐 노숙 농성 뭐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야, 이제 나는 드라마 PD로서의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7년 정도 저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다른 부서로 이렇게 좌천시키기도 하고 되게 괴로웠어요. 그 시절에 힘들 때 어떻게 할까? 저는 힘들 때 항상 뭘 하냐면은 재미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남양주에 있는 그 정약용 다산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다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 되게 좋아요. 그분이 유배지에서 쓴 책들이 쫙 이렇게 그 목책으로 꽂혀 있는데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목민심서, 경세일서 막 이런 책들이 쫙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그때 결심을 했던 겁니다. 나도 그러면 유배 생활 동안 내가 마치 유배지에 온 선비라고 생각하고 책을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하고 작정을 했죠. 근데 물론 이제 그때 책을 써보자라고 생각했는데 한편 생각은 그렇다고 내가 무슨 정약용도 아니고 무슨 해밍웨이나 톨스토이도 내가 무슨 책을 쓸 수 있을까? 딱 생각은 들죠, 그죠? 과연 나 따위가 특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저는 공대를 나왔고 영업사원하고 전혀 이쪽과 관련 없는 일을 했던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저는 저 자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PD로서 신인을 스타로 만든 것처럼 나 자신을 한번 작가로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은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스스로를 작가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생각하고 작가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봤죠.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가끔씩 애들이 이렇게 매일 독자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1일 시트콤으로 매일 시청자들과 낯을 익힌 것처럼 저도 그냥 매일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매일 글을 쓰면서 독자들과 만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에서 제가 했던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꾸준함이고요. 이걸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즐거워야 해요. 제가 블로그를 할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쓴다. 그리고 이거를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고 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뭐냐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글을 한 편 쓸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어제가 내가 즐거웠기 때문이구나.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게 어떨 때는 먹히고 역시 이제 중요한 건 이 리액션을 응원하는 건데요. 자, 이 리액션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면서 좋은 리액션을 받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리액션을 받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좋은 리액션을 먼저 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지 나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주지도 않으면서 남이 나를 응원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내가 일단 작가라고 생각을 했고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 중 하나는 요즘은 제가 잘 안 그러는데 정말 블로그 초기에 제가 11년도에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블로그 잘 쓰는 사람들 블로그로 구경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나는 블로그에 가보면 매일 아침 하루에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데도 초기에는 블로그 조회수가 5에서 10이었어요. 1일 조회수가 5에서 10인 거죠. 근데 내가 다른 블로그에 가보면 잘 되는 블로그들은 막 1000, 500, 3000 막 이러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건 뭐냐면은 잘 되는 블로그에 가서 그분들한테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로 오늘 글도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군요. 라고 계속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분들이 제 글에 대해서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걸 재밌어요 라고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공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누르면서 이분들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제 글을 공유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늘 10에서 20 나왔는데 블로그에 갔더니 아침에 3000이 나온 거예요. 뭐지 이거는? 그럼 알고 보면 이제 그 전날 되게 유명한 어떤 분이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 블로그를 언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정말 감동이죠. 나 같은 독보잡을 이분이 불러주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하여튼 리액션으로 우리 응원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응원을 하는 것.